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가두하자! 이재명 우세 이재명 수사 이재명을 체포하라 체포.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부분에 살짝 최보동이 아니고 오신데요.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도요,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이 대표가 모두 삼킨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언론 보도를 토대로 170쪽이 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내용들이 새롭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장에 적시된 이 법적인 부분부터 오늘 뉴스탑10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여러 내용들,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을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17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가 배임 혐의의 증거가 됐다. 각자 이 대표가 과거에 SNS나 혹은 블로그에 썼던 말들이 부메랑이 된 거 아닌가라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 대표에게 부메랑이 됐는지 좀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과거의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 자체를 많이 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것도 그걸 넣을 경우에 이걸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이익만 남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다.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이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로서 이제 본인의 무죄를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써놓은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이 대장동 사업이 결국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이고, 또 이익 자체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9천억 원 정도, 이번에 검찰이 추산한 게 이제 9,600억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시 추산과 비슷한 금액을 지금 검찰은 추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뭐냐 하면 결국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판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핫한 지역이라고 하면 판교 지역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각광받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부동산 중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판교, 분당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봐도 살아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야기가, 당시의 이야기가 이 사업에서 많은 막대한 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계약을 할 때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는지, 왜 확정이익 1,800만 받고 나머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준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논리, 이것들을 인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다 소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8년 전 2015년에 SNS에 이건 대장동 개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다. 혹은 5천억 원대 이권이 보장돼 있다. 그리고 2018년 초에도 이게 어림잡아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씩만 잡아도 9천억 원이다. 다음 화면을 지금부터 볼 텐데요. 구자영 차장. 그러니까 결국은
SNS 글글 말고도 과거 발언들을 살펴봐도 대장동 걱정 없다 혹은 이권이 보장돼 있다. 근데 대략 9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만큼 하지 못했다. 검찰의 시각은 성남시에 4천억이 넘는 손해를 끼친 건 분명하다. 이렇게 SNS 글로는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해왔을 때는 이 성남 도계공의 확정 이익을 배당토록 해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대장동 사업의 어떤 인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예. 부동산이 활성화돼서 대장동은 걱정 없다라고 성남시 의회에서 자신이 증언을 하고 그리고 5천억대 이권이 보장된 사업이라고 블로그에 쓰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익은 어림잡아도 9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SNS 글을 남도 아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하고 그 글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막대한 수익이 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 도계공의 이익을 축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지금 검찰의 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와 있는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이유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수사하겠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는데 그 물밑에서 뭐가 있었냐. 특혜를 준 것 말고도 혹시 그게 나중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이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검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몰아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김용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돌려받고 그걸 통해서 또 대선 자금이나 정치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검찰의 어떤 그 수사망이 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지금 구속영장은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장에 과거 이재명 대표의 SNS까지 고스란히 소환이 좀 됐습니다. 인용이 됐고.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혹은 SNS가 발목을 잡았다면서 사필 규정이란 주장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긴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인 2021년 9월 30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그건 뭐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2021년 10월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듯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와 상실감의 상당 부분은 저희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불안합니다. 왜 이재명은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법 절차와 재판에 전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패널까지 준비해서 저렇게 과거 이 대표 발언까지 소환을 했네요. 김지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시각 중에 물론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많이 물어주고 성남시도 손해를 봤지만 검찰의 시각 중에 하나는 대장동 원래 땅 주인들, 원주민들도 싼 값에 이 땅을 넘겨서 부동산을 넘겨서 꽤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대장동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되짚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민간업자들이 민간 개발 형태로 개발을 했다면 결국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사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그 개발 주체를 특정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성나무뜰이라는 그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시행사로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이제 강제 수용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강제 수용을 통해서 토지를 싼 값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고 또 토지 매입 과정에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말하는 뭐 작업비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팔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이 이 개발을 일사천리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 중에는 헐값에 토지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나무뜰의 실제 그 50%에다가 한 주를 더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만약에 이익이 그 발생하면 50%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이제 그 초과이익 그 상한 규정을 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성남시에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의 상당히 검찰에서는 그것을 이제 5천억 상당액으로 뭐 4,9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구속영장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일부는 토지 소유주의 그 토지 그 매매 대금으로 가야 될 이익, 또 일부는 이제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될 이익,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법상으로 사실은 그런 공영 개발을 할 때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그 임대주택을 성남시장의 허가권을 동원해서 약간 편법을 사용해서 임대주택도 없애버리고 모두 민간 분양을 하게 해서 이익을 아주 극대화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생각보다는 과도한 그 부동산 취득 그 비용을 내게 만드는 즉 주택 구입의 그 비용을 많이 내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조치를 거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이 행위가 이제 배임 행위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대장동 일당 빼고는 다 손해보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 그렇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구속영장에는 앞서 쭉 얘기했지만 분명히 9천억이 가까운 대장동 개발 사업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대표 측의 얘기는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이 너무 폭등하면서 민간업체 이익이 커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그 검찰의 시각 중에 SNS만 보고 9천억의 그 어떤 높은 수익을 예상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찰도 성남시 내부 문건을 보니까 성남시도 다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나올 걸 다 판단하고 있었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예측됐던 추정치 이익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맥락을 다 걷어내고 실제로 이 사업의 초기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왜 확정 이익으로 성남시의 이익이 귀속되도록 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시행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지금 검찰은 4,9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업무상 배임이란 건 본인이 위탁받은 임무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위반하고 본인 내지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도성을 갖고 고의를 갖고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액수가 흘러가도록 설계를 했는지 그 여부가 공소유지의 관건일 겁니다. 그렇다면 4,900억 원이 넘는 그 이익이 산정되기 위한 그 전제, 부동산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누구든지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띠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정도 폭, 그 정도 수치로 뛸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확정이익을 갖는 방식으로 해서 성남시에 귀속되는 이익에 제한을 뒀느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을 때 이를테면 3대7이다, 5대5다. 개발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다는 명목으로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남시에 가도록 하는 이 개발 방식을 채택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으로까지 의율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측, 당시 이재명 시장 측은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안정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 부동산 폭등을.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주장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여전히 다른 대장동 일당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김만배 씨가 가장 밀접하게 유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오늘 알려진 이 보도가 꽤 눈에 띄었던 게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맏형인 김만배 씨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다. 그럼 결국 대장동의 설계자와 당시 사인을 했던 인허가권자가 가장 유착했다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원래 남욱 씨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해서 땅도 많이 사들이고 하다가 이게 이제 김만배 씨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특히 남욱 씨가 구속돼 있을 때 그때 이제 김만배 씨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김만배 씨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깝게 하냐라는 걸 비춰보면 이거는 지금 김만배 씨가 최근에 이제 재구속이 됐는데 앞으로 50억 클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할 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본인이 이제 그 1심, 2심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죠.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 경기도지사 유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참여를 했고 그 권순일 대법관과 지금 이 김만배 씨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단순히 인터뷰, 옛날에 언론사에 있을 때 성남시장을 한 번 인터뷰한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냐. 결국 김만배 씨가 정진상, 김용 다 이렇게 오형제를 맺어서 친분이 있고 또 특히 법조계의 아주 마당발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는 법조 관련돼서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사실상 김만배 씨가 해결해 주면서 결국 본인은 대장동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대장동 사업권을 보장했던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가를 이제 검찰은 의심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제 재구속됐기 때문에 50억 관련된 수사와 연결되면서 앞으로 아마 검찰이 또 밝혀야 될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대장동의 맏형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요.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핵심은 김만배 씨의 진술일 겁니다.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검찰 주장 중에 무리하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여전히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까? 이재명 측한테 돌아가는 도움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 화면은 뭐 이제 뉴스탑10 시청자분, 애청자분들도 외우실 만큼 사실은 이 428억 천화동 1호의 저수지처럼 나중에 돈을 퍼다 쓰는 이 구조가 대장동 일당 3명에는 이걸 다 김만배 씨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은 없다. 혹은 이재명 대표는 천화동 1호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 했는데 다시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걸 또 김만배 씨가 입을 열리는 또 가능성은 적은 거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른바 428억 뇌물은 앞으로도 수사가 지지부진할 건 아닌지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저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자백할 리는 아예 만무하고요. 또 사실 그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뇌물 공여죄가 되고 그 428억 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속될 뭐 재산적 손실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죄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 내용을 자백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받기로 되어 있는 김용이나 또는 정진상 이분들이 또 과연 진술을 할 거냐? 저는 뭐 그것도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뇌물죄 공범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 10년 이상의 징역에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분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상의 말 또는 뭐 부속적인 정황으로 나타나는 공증 서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녹취 이런 것이 지금 증거이고 또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남욱이나 정영학 회계사 또 정영학 회계사 또는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인데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들었다고 했던 사람의 원진술자의 이야기가 함께 보강이 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되기가 어려운 이른바 전문 진술의 그 법칙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예. 사실상 아직까지 428억 원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하는 또 뇌물죄를 구속영장이 기술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이 나름대로의 증거는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수도 있고 뭐 아니 그 얘기하십니까? 그거보다도 이것이 이제 첫째 하나는 배임죄의 보강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수사를 조금 더 보강이 되면 기소 단계에는 기소할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만약에 428억 원을 구속영장에 기재를 했다가 이게 이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부분은 뭐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기소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은 좀 신중하게 접근한 검찰에서 거군요. 예. 신중하게 이제 좀 뺀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 이 부분이 그냥 기소 단계에 무조건 빠지고 갈 것보다는 저는 기소될 가능성은 아직도 굉장히 클 정도로 검찰이 나름대로 증거는 충분히 또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앞부분부터 새롭게 알려진 영장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근데 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7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을 야당도 좀 입수해서 보니 검찰의 표현만 거칠지 뭔가 핵심 물증은 없고 마치 검찰이 이 대표를 꼭 구속시켜야 되는 걸 감성에 호소하는 듯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야당의 시각도 있는데 동의를 하세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정농단이니 내로남불은 영장 청구서에 쓰는 법조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 아마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수사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영장에 들어간 내용 중요하지만 빠진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428억 관련해서입니다. 이 녹취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게 스모킹 건이자 실제로 그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었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영장 청구서에 넣지 못할 정도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사실 앞으로도 낼 자료가 좀 자료로서 증거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부에서 해당 녹취 부분 왜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김만배 씨가 그 당시에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만배는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과 이익을 놓고 상당히 다투던 시점이었습니다. 네네.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야기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녹취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다라고 배척했습니다. 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왜 그분이 이재명 대표이고 실제로 흘러갔다라는 증빙이 해당 녹취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녹취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김만배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검찰이 과연 유죄로 입증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녹취록이 다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아직 보강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또 새로운 증거, 영장에는 안 넣은 새로운 증거를 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